네, 수능 특강 영어 6강에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제를 찾아내야 돼요. 자, 가끔씩 주장이 되어집니다. 그 이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뭐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어떤 기회를 평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근데 뭐 작은 기업, 근데 as well as니까 뒤에부터 해석을 하면 뭔가 확립된, 뭐 자리 잡힌 이런 거대 기업들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들에게 어떤 기회를 공정화시켜 주는데 이제 쓰일 수가 있다라고 주장이 되어진대요. 자,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 이게 뭐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냐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어떤 이제 어떤 기회를 평등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플러스인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디지털제이션 했으니까 이런 디지털화와 그리고 the growth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성장이 are indeed 실제로 뭐 해왔냐면 많은 장벽들을 reducing 줄여왔어요. 시장 진입에 있어서. 그리고 또 뭐 해왔냐면 and creating opportunities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 작은 기업과 회사들인데 offering skills in new forms of content creation 했으니까 컨텐츠 제작의 어떤 새로운 형태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어떤 기업이나 작은 회사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뭐인 것 같냐면 디지털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작은 회사들이 뭐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바로 친구들이 뭐를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봤어야 되냐면 이 however이라는 연결사를 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however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명히 이제 글의 흐름이 조금 바뀌는 상황이 생기겠죠. 뭐 옆접의 접사로 쓰이게 되니까요. 그럼 however 뒤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하지만 디지털 환경은요, 더 강하고 더 이제 눈에 띄는 이런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그럼 디지털 환경, 뭐 지금 확산돼서 좋은 것 같았는데, 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이제 뭔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유명 기업의 어떤 이제 호의적이라는 거죠. 더 이 유명 기업들을 더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UK 딱 나왔으니깐요. 인제 세부 예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영국에 있는 이런 publishing executive 했으니까 이런 이제 출판업계의 그런 이제 경영진 중에 한 명의 말에 의하면 브랜드가 make it easier 더 쉽게 만든다는 거죠. 인제 회사 뭐죠? 고객들이 to make choices 했으니까 인제 어떤 선택을 내리기를 더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힘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막 기업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브랜드의 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브랜드가 잘 확립이 되어 있으면 브랜드만 보고도 사람들이 구매 선택을 하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자, 뭐함에 따라요? 사회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그냥 브랜드 믿고 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without 뭐뭐가 없이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뭔가 이제 인지될 만한 그런 브랜드 없이 그리고 전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이제 소비자의 어떤 인식 없이 이제 potential newcomers 했으니까 이런 잠재적인 newcomers, 새로운 신입들. 그럼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생 기업들은요. 이 온라인 세상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생 기업은 당연히 뭐 하게 되냐면 find 알게 됩니다. 높은 초기 비용이 근데 이제 involved 포함된 과거 분사죠. 근데 뭐 하는데 그들의 어떤 온라인의 존재감을 형성하는 데 관여되고 있는 초기 비용. 뭐 이제 전형적으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아주 많은 그런 아주 이제 광폭적인 그런 캠페인이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미디어와 같은 그런 이제 온라인 존재감을 확립하는 데 이제 관여되어지고 있는 이런 초기 비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 나타내게 되냐면 아주 상당한 deterrent 했으니까 이제 방해물로 이제 묘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시장 진입에 있어서. 그래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디지털 환경을 잘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하나 만들려고 해도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제 내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시장을 진입할 때. 근데 반대로 크고 또 잘 확립이 되어 있는 미디어 콘텐츠 인제 뭐 제공자들은요. 아주 강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인제 아주 가치 있는 back catalog of image, text and sound 했으니까 뭐 이미지나 인제 글 또는 이제 소리에 back catalog 하면은 이제 어디든지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카탈로그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카탈로그에 대한 어떤 접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제 제공자들은요. 지금 원래 있었던 콘텐츠 제공자들이 아주 많은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관한 한 이란 뜻이죠. 자, 뭐에 관한 한 이런 추가적인 어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조금 많이 사면 싸지는 거죠. 뭐 한 개 사면 5천 원인데 뭐 10개 사면 500, 뭐 2천 원에 살 수 있다든지 이런 규모의 경제,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를 착취하기는 데 있어서 이런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덩치가 크니까 뭘 해도 더 이제 돈이 덜 들어요. 근데 이런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화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건데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이 유명 기업의 호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초기 비용도 높고요. 이제 신생 기업이 하기에는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컨텐츠 확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인제 카탈로그도 없고요. 인제 확보를 하기가 인제 그 큰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많이 인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유명 기업한테 오히려 호의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글의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주제문을 골라보자면 여기죠. 디지털 환경이 더 강하고 눈에 띄는 브랜드를 더 인제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를 핵심어로 보셔야 되냐면 디지털이란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반복되는 어휘는 그 글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디지털 환경에 관련된 거 뭐 인제 다른 말로 나왔지만 뭐 디지털 뭐죠? 디지타이제이션 이란 단어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랑 관련된 단어들도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미디어 콘텐츠도 나왔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작은 기업보다는 이제 큰 기업들에게 더 호의적이다라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번은 보시면요. 이제 원래는 이퀄하다고 했지만 동등하지 않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디지털화에 있어서. 근데 어떤 이제 다른 사이즈 그러니까 뭐 큰 회사, 작은 회사 다 인제 이런 다른 사이즈의 어떤 비즈니스 사업에 있어서의 디지털화에 동등하지 않은 영향. 이거 1번 너무 좋네요. 그죠? 그래서 답을 1 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2 번에 뭐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 뭐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었고요. 3 번에는 뭐 인제 현대 디지털 브랜딩 테크닉 이런 테크닉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하는지. 자, 4 번에서는 마켓 익스pansion opportunities까지는 좋아요. 근데 전략적인 파트너십 얘기 나온 적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과도한 어떤 디지털에 있어서의 과도한 의존이 야기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디지털이 나온 것들은 뭐 5번 정도밖에 없네요. 그래서 인제 쪼금 오답이 나왔다면 5 번을 골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플러스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인제 마이너스로 얘기가 된 거 이런 어조까지 잘 잡으시면 뭐 이 글은 순서별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이런 문장 삽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장 삽입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인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 번. 4번 글의 구조를 보면요. 글의 구조에서 굳이 볼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뭐 마지막에 "in other words"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라는 첨언이 들어가게 되니까 글의 흐름이 뭐 굳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글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거나 역접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글들은요. 난이도가 좀 높을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요. 그치만 반복되는 말을 이제 여러 번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줘서 어려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할 거거든요, 필자가.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사람들은 직면합니다. 뭐에 직면하게 되냐면 인지적 부조화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야기가 된 거냐면 자, arouse는요. aroused, aroused 라고 쓰이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불러일으키다, 야기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근데 이제 arise가 되면 자동사입니다. arise, arose, arisen. 얘는 이제 자동사로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구분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무엇에 의해서 야기되고 불러일으켜지냐면 생각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집니다. 자, 무슨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인 그 사람의 어떤 판단을 끌어가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자, 첫 번째 생각 뭐예요?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one is a good, fair and rational thinker 했으니까 아주 선하고 공정하고 또 이성적인 그런 사색가야, 생각하는 사람이야라는 생각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지는 인지 부조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 나왔습니다. people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라는 게 생길 수가 있대요. 어디에서 인지 부조화가 생기게 되냐면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제 나는 공정해 라는 공정성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인지적으로 이게 안 맞죠.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공정하다라는 건 사실 들어갈 수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인지적으로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부조화가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one of these cognitions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인지 중에 하나는 must change 바뀌어야만 해요. 근데 in order for dissonance to be eased 그러니까 이런 인지 부조화가 to be eased 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한 가지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자, which one changes? 그래서 어떤 게 바뀔까요? 그럼 두 개가 문제가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인지 부조화가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해결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한 생각을 바꾸면 돼요. 자, 한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it is almost always 했으니까 거의 항상 인제 어떤 인지가 된대요. 근데 that is more open to change 했으니까 변화에 열려 있게 되는 인지는 항상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 하나 열려 있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인지적인 것인데 뭐에 대한 인지적인 거냐면 편견에 대한 인지가 바뀌면 된답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바꿔요? 나의 편견에 대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인제 이 편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변화를 시켜서 인지 부조화를 해결을 할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rather than think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끔 두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에 뭐 하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설득을 시키죠. 뭐라고 설득을 시키냐면 인제 that "We are indeed a fair." 했으니까 "내가 정말 공정하고 logical, 이성적인 사람이야."라고 나한테 계속 확신을 시킵니다. 설득을 해요. 뭐 하면서? 우리의 사회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상당한 어떤 인제 considered 고려한 내가 굉장히 머릿속으로 생각한 정보의 평가를 하고 나서 사회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함으로써 공정한 사람이라고 아주 합리화를 시켜 버린대요, 그 타겟이 되는 개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변화를 주는데 어떻게 변화를 주냐면 나 편견 아니고 진짜 많이 생각했어. 나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편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쟤는 정말 그런 사람이던데? 라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제 나를 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보면 in other words 어려우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종종 자주 뭐 하게 되냐면 do not realize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do not consciously acknowledge 했으니까 그냥 인지적으로 인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인지하지 못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진짜로 다른 사람을 인제 편견하고 있다. 편견을 이제 입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냥 모르고 있습니다. 또는 뭐 하게 되냐면 우리의 이런 이제 그 편견에 이끌어진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부정확하다라는 것을 아예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제 이런 편견에 대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편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아예 그냥 인제 인지를 안 하죠.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편견 없는 사람이야. 나 공정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이러한 자기 기만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기만.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되게 공정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이런 자기 기만은 우리가 뭐 하게끔 도와주냐면 우리의 그냥 어떤 이제 그 편견들을 그냥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요. 근데 뭐 하면서 이런 가능성인데 인지적 부조화. 근데 우리의 자기 개념에 대한 자기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인지 부조화에 대한 가능성은 줄여주면서 나의 어떤 편견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제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이런 걸 아집이라고 하죠. "나는 안 그래."라고 인제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기만이 우리가 인제 이런 편견을 유지하면서도 인지 부조화의 가능성을 줄이게 만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쪼끔 어려웠습니다. 자, 답을 보면요. 자, 1번 rationalizing 좋네요. 그죠?
rationalizing 했으니까 뭐 인제 이런 자기 어떤 이미지, 자기 어떤 그 뭐 셀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편견을 그냥 합리화하는 겁니다. 편견 아니야. 나 정말 많이 생각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suppressing stereotypes 했으니까 더 나은 어떤 사회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인제 뭐 그 편견을 억압하는 거 물론 좋겠지만 여기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 좋다고 해서 답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인제 지문에 꼭 나와야지 답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3 번에 인제 이런 뭐죠? 인정 안 한다 그랬는데 뭐 편견을 인정함으로써 논리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 요거 아니었고요. 자, 4 번에 인제 인식을 하지 않는다 했죠. 인식을 증가시킨다? 안 돼요.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자, 5 번에 그리고 인지적인 부조화를 활용해요. 인지적인 부조화는 아예 없애야 되는 어떤 우리의 인지적인 그런 오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 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주제를 봤는데 좀 난이도가 쪼끔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제와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려우면 정말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어떤 유형인 것 같지만 모든 인제 주제, 요지, 제목이 다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어려운 킬러 문항 같은 것들만 잘 한번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